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다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시작할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요. 217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217쪽, 학습지는 115쪽을 펼쳐보세요. 학습지는 115, 교과서는 217쪽, 217, 학습지는 115쪽입니다. 앞에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오늘은 이젠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항일투쟁 배워볼 건데 저번에 우리가 1회고 전에 배웠던 그 만주 지역의 내용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1회고사 전에 배웠던 봉오동, 천산리, 삼부통합운동 이런 거는 몇 년대 만주 지역 사건이었다. 1920년대라면 오늘은 1930년대에 있었던 만주 지역의 다양한 항일투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주제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제는요,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의열투쟁, 개인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활동하는 걸 의열투쟁을 했습니다. 그 의열투쟁에 관련돼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이 활동한 단체는 한인애국단이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단체를 아냐라는 거, 이 단체를 아냐라는 거, 이 단체는 뭐냐라는 거, 이 단체를 아냐. 단체는 그 힌트가 여기 있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이래요. 김상옥이라는 인물이 활동한 단체는 어디였다? 의열단이었다라는 거죠. 의열단.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이었기 때문에 한인애국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X입니다. 자, 2번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자 김구가 조직한 단체는 독립의군부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문제는 김구가 조직한 단체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단체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김구가 조직한 단체 힌트는 여기 앞에 있죠.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어서 만들었대요. 김구가.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만든 단체가 무엇이다? 한인 애국단이라는 거죠. 한인 애국단. 그래서 답은 X가 되는 거야. 독립의군부는 여러분들 1910년대 관내가 아니죠.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임병찬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조직했던 단체였어요, 여러분들. 답은 X가 됩니다. 3번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활동하던 단체는 조선혁명 군사 정치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를 아냐라는 거예요. 이 단체 힌트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활동했답니다. 누가 쓴 거?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가 썼던 거죠. 신채호가 썼던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했던 단체는 뭐다? 의열단이다라는 거죠. 자, 의열단의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의열단이 변한 모습으로서 조직적인 방식으로 투쟁한다라고 했어요. 변화가 원래 1920년대는 개인에 의한 민중에 의한 폭력 투쟁이었다가 1930년대 가서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간 학교가 황푸군관학교이면서도 그러면서 만든 학교가 뭐다? 조선혁명 군사 정치 학교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이거는 의열단의 변화를 묻고 있고요. 이거는 김구가 조직한 단체의 배경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한인애국단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도 의열단의 활동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X5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수능하고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단체를 묻고 있네요. 이 단체 힌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보죠. 이 우표는 김상옥 의사의 순국 100주년입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힌트 나왔죠 벌써. 그래서 뭐다? 이 단체는 의열단이다라는 거죠. 의열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그쵸? 김구 아닙니다. 김구 아니에요. 김원봉의 주도로 1번이 정답이죠. 2번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어디 단체냐면요. 동학입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3번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단체가 있다라 말하기 어려워요. 4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건립하였다. 우리 이거 지겹도록 말했어요. 뭐죠? 신한의 민회죠. 신민회다라는 거.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 보기 5번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 파견한 단체는요. 잠시만요. 이거는 신민회였고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에 파견한 단체는 신한청년당이에요. 여러분들 파견한 곳은 신한청년당이고 파견을 간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약간 좀 달라요. 뉘앙스가. 너 가라 라고 한 것이 신한청년당이고 간 김규식을 모든 권한을 부여한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라는 거예요. 파견과 정권대사 임명은 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한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니까 뭐 쇠응식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김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김구가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김구가 만든 의열단체가 뭐죠? 그쵸,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김구가 만든 의열단체 한인애국단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X고. 2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의열단을 말하고 있죠. 의열단. 3번 이봉창, 윤봉길들이 당원으로 활동했다. 이게 맞죠 여러분들? 이봉창은 사쿠라다문에서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는 거죠. 4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 상대로 승리하였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5번 일제가 조직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것도 배웠어요 여러분들. 무슨 단체죠?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는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열 활동에 대한 걸 확인해 봤는데요. 의열 활동은요, 여러분들 그 단체가 언제, 왜, 무엇을 활동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울 목표는요, 크게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2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930년대 만주 지역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만주 지역 193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아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중연합작전의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각각 단체들이, 군대들이 어디서 무슨 전투들을 했는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개를 중심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1930년대 만주 지역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1930년대는요, 한중연합작전을 펼쳤을 때인데, 그렇다면 왜 한중이 연합했는가? 그 지역을 이해해 봐야 돼요. 193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2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포켓몬이죠? 누구예요? 잠만보죠. 잠만보. 자, 잠만보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어요? 삼각형이요? 노노. 이거는 산입니다. 그래서 만보, 잠만보, 산을 생략하고 만보산 사건이죠, 여러분들. 만보산 사건을 우리 의열활동 때 배웠었는데 만보산 사건의 결과 한국과 중국이 어땠다?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분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중국 안에서 대다수가 중국 안에서 독립활동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보산 사건으로 인해 한중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도 했다라는 게 하나의 상황이고,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만주죠. 델리 만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평행 사변이죠. 사변. 그래서 만주 사변이라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만주 사변은 뭐냐면요,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 군대를 보내기 위한 자작극이에요. 그 결과 만주 지역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요, 만주 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게 되면 만주 지역의 독립 활동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져요.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이 와중에 한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만주 사변으로 일본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의 독립 활동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봐야 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서 하나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기가 언제다? 바로 1930년대라는 거예요. 1930년대.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은 크게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남만주 지역은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영군과 함께 연합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북만주 지역은 지청천의 인물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면서 누구와 연합하게 되냐면요, 중국 호로군, 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호로군과 연합하게 됩니다. 각각 연합하게 되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승련 전투가 뭐냐면요,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영군은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흥 하게 되면서 누가? 양세봉이 승리하게 된다. 영흥 하게 되면서 양세봉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군에 대해 저항을 했으나 결국에는 양세봉이 전사하게 되면서 이들의 독립활동은, 연합작전은 깨지게 됩니다. 한편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어디서 싸우게 되냐면 쌍과 사와 대에서 싸우게 돼요. 쌍사대에서 싸워요. 쌍사대. 쌍은 어디냐면요, 쌍성보고, 사는 사도 하자고, 대는 대전자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지청천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도 깨지게 되는데, 왜 깨지게 되냐면요, 전리품 배분 문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지청천은 중국 관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930년대 초반입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연합작전을 펼치다가 양세봉을 전사하고 전리품 배분 문제로 연합이 깨지게 되면서 지청천 및 조선혁명당 일부 세력은 어디로 들어간다? 관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이제는 1930년대 중반쯤으로 갑니다. 한중연합작전의 또 다른 모습 형태는 유격전쟁 형태로 나타나요. 유격투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격투쟁 형태로. 그러면 유격투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유격투쟁을 전개한 단체가 어디냐면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그렇다면 동북항일연군은 왜 만들어졌을까?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개별적으로 유격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소수의 조직 단체들이 개별적 유격 투쟁하고 있었는데 이 투쟁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만주 침략이랑 만주 사변으로 인해서 이제는 개별 유격 투쟁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이 힘을 모으는 걸 먼저 중국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통합한 동국인민혁명군이 있었다는 거야. 동국인민혁명군. 동국인민혁명군은요, 공산당, 이미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중국인들끼리만 모인 거, 중국인들끼리만 모였다가 이제는 사성에 관계없이 우리 조선인까지 더해져서 동북항일연군이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이 동북항일연군 아래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조국광복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국광복회가 1936년 몇 년 되죠? 1930년대 중반이죠, 여러분들. 초반 아닙니다. 중반에 조국광복회가 동북항일연군 산하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은 무슨 활동하게 되냐면 함경도 일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거기를 우리 보천보 전투라고 합니다.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1930년대는요 크게 우리 군대적인 활동과 유격투쟁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군대 안에서는 지청천 이끈 건가 양세몽이 이끄는 게 있었고, 유격투쟁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 있고 그 산하에 조국광복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930년대에 있었던 다양한 한중 연합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쪽 일대를 우리는 북만주라고 합니다. 이 일대를 북만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일대를 우리는 남만주라고 해요. 남만주 지역을 합니다. 북만주 지역에서 여러분들 참고로 철도 하나가 지나가요. 철도 하나가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철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철도를 지키는 중국의 군대를 뭐라 한다? 철도를 지키는 군대가 바로 중국 호로군이라 했죠. 중국 호로군. 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던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뭐였죠? 한국 독립군이었죠. 한국 독립군이고 누가 이끌었다? 지청천이 이끌었던 군대란 거고,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은요 이 북만주 지역에서 세계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어디냐면 먼저 대략적인 위치, 여러분들 정확한 건 지도를 보세요. 정확한 지도는 학습지 왼쪽이나 아니면 교과서 218쪽이 있어요. 218쪽. 일단 저는 좀 최대한 자세히 그려주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쌍성보 전투는요 한 이쯤 쌍성보, 이쯤이 쌍성보예요. 이쯤이 쌍성보. 그리고 사도하자가 이제 한 이쯤 됩니다. 사도하자. 그리고 이쯤에서 대전자령.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면 했지만 무슨 문제로? 전리품 분배 문제로 이 둘의 연합은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이 남만주 지역에서도 전투를 벌이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무엇이냐? 먼저 중국 의용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의용군은 우리나라 어떤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죠. 이들이 작전을 펼쳤던 지역은 어디냐면요, 이 일대. 여기가 아니고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 여기가 영릉가도 있고 흥경성도 이 일대 다 있습니다.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함께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영흥이라는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세봉이 전사하게 되면서 이들의 연합도 깨지게 되고 이들은 관내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1930년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초반.
다시 이제는 1930년대 중반에 가서는 어떤 단체가 생겼냐면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이 동북 항일 연군은 산하에 무슨 단체가 있었냐면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조국 광복회. 이 조국 광복회는요. 여기 함경도 일대는 이 여기 어디냐면 보천보입니다. 보천보에서 전투를 통해 일제의 다양한 기관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도를 통해서 한중연합작전을 파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자세한 거는 여기 보면 지도 나와 있죠. 좀 더 큰 지도는 교과서 218쪽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파악해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도로도 확인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도 선생님이 정리해줄게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도 정리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는요, 여러분들 한중 연합 작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한중 연합 작전. 그렇다면 이 한중이 왜 연합하게 되었나요? 왜? 바로 만보산 사건과 만주 사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독립활동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다? 언제다 지금? 1930년대다라는 거예요. 1930년대. 그래서 how? 어떻게 이들은 전개하게 됐는가? 잠시만요. 이거 55세네요. 웬 1930년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how 어떻게 독립운동 전개했냐를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벌인 세력과 하나는 유격투쟁을 벌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인 세력은요, 또 두 지역 나눌 수가 있지. 하나는 남만주 지역과 하나는 북만주 지역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우리 독립군은 뭐다? 조선혁명군이다라는 거예요. 조선혁명군이고,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는 뭐다? 한국독립군이다라는 거예요. 한국독립군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와 연합했는가? 조선혁명군은 의영군과 독립군은 호로군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했던 전투는 대표적 어디다? 영릉가와 흥경성이고, 한국독립군과 호로군은요, 성모, 사도하자, 대전자령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1930년대 초반이에요. 초반.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연합이 깨지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들은 중국 관내로 들어가고요. 1930년 초반에 이들이 빠지면서 누가 남아있냐면 유격투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은 193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이고, 그 시작은 동북인민혁명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북인민혁명군은 중국 애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중국 애들끼리만 모였던 게 이제는 동북 항일 연군이 조직되었다는 거고, 여기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고, 이 산하의 군대가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조국 광복회는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등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고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이게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중국 관내에 있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